안녕하십니까. 최nom수의 노동과 정치 88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3월 13일 금요일 오후 9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파동이 발생하여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임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현재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최근에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헌법 개정에 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고 헌법 개정이 그렇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정치적 혼란에 빠지고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게 되는 그런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말씀 제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소위 87 체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실제로 발효된 것은 88년도입니다만 87년도 그 당시 6월 항쟁이라는 대규모 어떤 그 대중 시위를 통해서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간접 선거, 대통령으로 뽑던 선거를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그런 헌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87 체제의 헌법은 그 당시 정치 권력을 장악했던 우파와 그리고 이제 소위 대중 집회를 통한 시위를 통한 민주 운동했던 좌파의 어떻게 보면 타협에 의한 그런 산물이 현재 87 헌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그런 민주 운동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앞에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그 얘기할 시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현행 우리나라 87 헌법 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각종 법령들이 온갖 규제와 어떤 형사처벌 조항들이 만들어진 법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현재 형벌공화국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각종 형벌 조항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규제 조필은 87 체제의 대전환이라는 명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제출한 민경국 교수도 우리나라 현행 87 헌법은 개정돼야 할 것이 많다라고 주장합니다. 민 교수가 주장하는 어떤 그 87 체제 헌법의 개정 방안은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에서 다수결을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을 살리고 헌법의 기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으로서 입법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헌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헌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규제 주필과 민경국 교수 두 분 다 현행 헌법은 개정돼야 할 내용이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헌법 개정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그들이 제안한 그 헌법 개정의 안은 딱 하나입니다. 한 조항. 헌법 개정에 관한 발의권자를 국민 국회의원 유권자 100만 명에게 주자, 이것입니다. 그 조항 딱 하나입니다. 현재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발의권자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의원 유권자 100만 명에게도 그런 발의를 할 수 있는 헌법 개정하자, 그게 지금 요점이 하나,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왜 그런 그 헌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지금 과반수 148명이거든요. 그들이 발의했고, 이것이 3분의 2, 과반수가 동의했으면 3분의 2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아주 유사한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다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그게 중요성을 전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파 유튜브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파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0만 명? 200만 명? 글쎄요. 만약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법 개정을 헌법 개정에 국민 투표를 붙일 때 유권자의 과반수와 과반수 투표와 그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이면은 헌법 개정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각종 언론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쉽게 헌법 개정이 될 수도 있던 그런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물론 뭐 여러 군데서 비판하다 보니까 김무성이라든지 뭐 슬쩍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긴 했습니다만, 지금 절차는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우파 애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뭡니까, 저항이 없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는지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유권자 100만 명이거든요. 국회의원 유권자 100만 명이 발의하면은 헌법의 어떤 조항도 지금 개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회의원 유권자 100만 명, 이것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 과연 어떤 조직이겠습니까? 현재 민노총의 조합원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민노총 조합원들만 똘똘 뭉치고 하면은 헌법 개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것을 이번에 주도한 단체들이 민노총, 참여연대, 저희 좌파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100만 명만 가입시키고 이게 동의받으면은 헌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지금 이런 조항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국회의원들이 왜 거기에 동의를 했을까요? 그리고 언론들은 왜 침묵할까요? 저는 그 어떤 속셈이 사실은 더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속셈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거기에 동의한 국회의원들, 뭐 소위 현재 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뭐 민생당, 뭐 이쪽에는 대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우파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 거기도 22명이 동의했고요. 다음에 그 비례정당, 미래한국당도 1명. 그래서 소위 우파에서 우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도 23명이나 동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그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만 주어졌던 것인데, 그 발의권이 유권자 100만 명에게도 주자. 만약에 그것이 되면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왜 그들의 권한을 내려놓을까?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속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지금 그들이 대부분은 아마 이번 선거에서 불출마하든지 뭐 낙선되든지 다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자들이 저는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쪽에 그 미래통합당의 그 국회의원,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뭐 김무성이나 뭐 누굽니까, 여상규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뭐 울산에 정가변이도 들어가 있고, 다음에 바른미래당 갔다 온 정병국이도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통합당에 사인한 국회의원들 보면은 대부분 이번에 다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 눈에. 소위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저쪽 진영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들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소위 현재 그 국회에서 다음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자들이 그렇게 그 국회의원 유권자들의 100만 명의 그 발의로 헌법 개정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찬성한 자들이 많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것은 어떤 얘기냐?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상실되거나 국회에서 자기 발언권이 줄어드는 그런 자들이
또 다른 권력의 행사,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동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것 말고는 제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왜 그럴까? 결국 현행 다음에 국회에서 그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들이 이런 그 단체의 어떤 그 뭔가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제 마음껏 욕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아이고 참 정말 제가 진짜 욕 나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또 왜 침묵할까요? 언론은 왜 침묵할까? 언론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만약에 그런 그 국회의원 유권자 100만 명이 발의를 하면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국민 투표를 통해서 뭔가 여론을 야기시켜야 될 것이거든요. 여론을 야기시키는 그런 영향력은 결국 언론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언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자들, 이 국회의원 이번에 발의한 자들, 그리고 그게 침묵하는 언론들, 너무나 가증스러운 이 자유우파적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참 능지처참해야 될 그런 인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을 그렇게 앞으로 이게 통과되면 나라가 완전히 발기발기 찢어지고 나라가 완전 개판이 되는 그런 발언을 지금 한 것이죠. 그것이 실제 통과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국회의원 유권자 1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다들 좌파에 있습니다. 민노총, 뭐 참여연대, 기타 그들이 뭐 100만 명 모으는 거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모을 수 있죠. 우파는 어떻습니까? 우파는 이번에 태극기 집회에서 뭐 100만 명 뭐 이렇게 누게 뭐 천만 명 넘게 모였다 하지만 이 우파의 그 인사들은 그야말로 조직이 지금 안 돼 있는 것이죠. 조직화가 안 돼 있습니다. 뭐 서명 받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완전히 좌파들에 의한 국권 문란의 상태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헌법 개정안 중에서 어떤 조항도 가능하거든요.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법률 하나도 개정하려면은 어떤 전문가, 깊이 있는 학식을 가지고 그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사실은 거기에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어떤 뭡니까 정치적 의사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제가 앞 방송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노동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좀 8,500 얼마인가 좀 돼 있거든요. 작년 8,300 얼마에서 조금 올랐죠. 그리고 최저임금의 결정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자 이런 주장도 있고,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라는 주장도 있고, 최저임금을 뭐 각종 업종별, 지역별로 차동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인지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정치적 의사결정입니다. 그 말고도 모든 법령들 한 줄 고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의사결정이고, 제대로 된 결정하려면은 거기에 그 관련되는 수많은 전문가들, 관련 이해집단들 다 깊이 토의하고 뭔가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되죠. 그것을 대중의 다수에 의한 다수결로 한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현대 민주 정치에서 아주 잘못된 방식이죠. 그런데 헌법 개정을 그런 방식으로 좀 하자는 것입니다. 100만 명만 동원하면 어떤 조항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참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조항에 찬성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침묵하는 언론들, 너무나 가증스러운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라는 우파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로 반역자들이고 정말로 없애버려야 할 그런 존재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들의 명단이 딱 발표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 앞으로 영원히 우리 민족의 역적으로 낙인 찍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혹시나 이들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정말로 다들 낙선시켜야 될 그런 자들의 명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것을 우리 시민단체들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반대운동, 저항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에 대해서 만약에 잘 몰라서 침묵하고 있다면 이들이 어느새 슬그머니 헌법 개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제대로 정신 차려서 이들을 견제하고 나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